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이해 및 ETL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냐? 어, 일단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해야겠죠.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뭔지 모를 때는 일단 구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개발 환경 구축을 해본다.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인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파이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 파이썬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아직 많은 데이터들을, 회사 내 이제 많은 주요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런 정보들을 나중에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해하고 개발 환경 한번 구축해 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해는 조금 빠르게 나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제 교재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분석 서버,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조작을 한 다음에 뭐 예측 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환율 예측 정보 또는 고객 분석 예측 등등을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곳에다가 필요한 곳에도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분석 서버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파이썬 말고, 내 PC 말고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로컬 PC에 있는 그냥 단순한 CSV나 엑셀 파일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가 접근해서 불러온 다음에 이거 예를 들면 이거죠. 네, S 회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뭐 L사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기술이 유출되고 중요한 데이터가 유출이 되는 뭐 안 좋은 케이스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회사 내로 보면은 미국에 있는 법인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가져다가 저 인도에다가 줄 수도 있는 식으로 뭔가 그 각각의 지역별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다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서 인도에다 넘겨준다,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그다음 무엇이냐? 결국 그 회사 조직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연관 데이터의 집합체예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고 하는 사람, E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를 바라보자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파일 시스템, 우리가 C 드라이브에다가 CSV 저장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회사 5명이 공유한다라고 하면은 엑셀 파일 열어 가지고 내가 한 줄 고치면은 다른 사람한테 메일이나 이런 형태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한쪽에서 그걸 중앙 집권 형태로 한 곳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럼 내가 얘를 한 줄 바꾸면은 나머지도 동일하게 바뀐 데이터를 본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가지고도 실시간적으로 바뀌는 건 솔직히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그거 외에도 어, 어떤 이제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여러 그 조직에서 서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쓰겠다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컨셉이라는 거죠. 한 이 정도로 보고 한번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한번 구축을 해보는 거를 하겠습니다. 구축하기 전에 생활 속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느냐? 의료 데이터베이스는 환자 데이터, 검진 데이터, 뭐 CT 촬영 데이터를 계속 누적을 데이터베이스에 할 수 있는 거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성적,
출석 이런 것들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내가 과거에 우리 학생들의 패턴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쪽에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그걸 또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또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쇼핑몰, 은행 등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일단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이냐? 정형화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행각 컬럼이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뭐 판매량이면 판매량 QTY 밑에 뭐 10, 20, 30 이런 판매량들이 엑셀과 같은 데이터가 쭉쭉쭉쭉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엑셀과 좀 다른 점은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 내가 연 주차별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하면은 동일 연주차에다가는 그냥 내가 엑셀 같은 경우 내가 한 줄 그냥 행 추가해가지고 써 넣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뭔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규칙들이 있다라는 거죠. 약간 조금 어렵게 들어가긴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그냥 조직에서 공유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수정하고 조회할 때는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를 보지만 여기에선 SQL이라고 하는 Structured Query Language로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직 잘 모르겠죠? 일단 한번 구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구축. 개발 환경 구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이제 구축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는 거죠. 자, 실제 자료는 제가 sparkkorea.com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sparkkorea.com 들어가서 자료실 우측 상단에 있는 자료실 들어갑니다. 보면은 이제 교재 기본편 도서라고 나중에 바꿔야 되겠네요. 네. 설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설치 프로그램.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발 환경 구축 들어가 보면은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서버라고 하는 개념과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서버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 클라이언트는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 얘를 다운로드 받고 그렇게 용량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 들어가서 클라이언트 여기 하이드 SQL 공식 다운로드 위치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클릭하고 다운로드 하면은 하이드 SQL도 다운로드가 받아지는 거죠. 자, 결국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서버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고 이 저장소는 하나의 PC만 저장을 하면 돼요. 다만 이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우리가 티치에서 티처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서버는 언제나 켜져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요번 실습에서는 각자 개인 노트북, 윈도우즈 환경에서 구성해보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서버에 내가 이걸 하나 설치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만 여러 개를 구매를 하면은 바로 이 서버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우리가 포스트그레를 설치하느냐? 지금 계속 다운로드 되는 동안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예요, 얘는. 오픈소스는 뭐냐? 결국은 아주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가 쉽고 이해가 좀 용이하죠. 그렇죠. 그리고 솔루션에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그 빅데이터 솔루션에도 이게 탑재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오픈소스 돈 안 내고 하는 서버가 있는데 돈 내는 서버 중에서 뭐 오라클, SQL 서버가 있으면 돈 내지 않는 서버 중에는 MySQL, 포스트그레스QL 등등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PostgreSQL을 쓴다. 그래서 이제 이 서버에 hide SQL로 데이터를 접근해 보는 거죠. 자, 개발 환경 구축은 다운로드가 다 됐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좀 됐을 것 같네요. 그냥 서버, 이게 이제 서버 PostgreSQL이고 hide SQL은 클라이언트예요. 한 PC에다 근데 두 개 다 설치를 할 거예요.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PostgreSQL 더블 클릭을 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설치하는 데에는. 그냥 넥스트 계속 클릭을 하고 그냥 설치를 할 때만 PostgreSQL 서버랑 커맨드 라인 2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 설치되느냐 당연히 기본이고 그 다음 패스워드는 단순하게 포스트그레스로 써주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까먹거든요. 그냥 포스트그레스.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넘버는 내가 이 서비스를 이 PC에서 어떤 그 공간을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기본 포스트그레스는 543이에요. 나중에 뭐 오라클은 1521, 뭐 마리아DB는 뭐 330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다 다른 기본 포트들이 있는데 포스트그레스는 5432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넥스트 하고 넥스트 피니시 하면 끝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넥스트 여기 이제 선택하는 거에서만 피지 어드민하고 원래 피지 어드민 4 자체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긴 해요. 근데 약간 좀 무거워서 각각 개인 PC의 이제 사양을 고려했을 때 제가 hide SQL을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넥스트 아마 제가 이제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 비밀번호 정보인 포스트그레스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포스트그레스라고 해서 직접 써야 됩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서버가 설치가 되는 거죠. 서버가 비니시에서 서버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설치 이제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hide SQL은 포스트그레스 DB 말고 이건 이제 각자 PC에다가 설치를 막 하면은 뭐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뭐 노트북에다 계속 켜놓는다고 서버를 설치해놨다라고 하면은 A 자신도 그 노트북으로 그 DB를 접속할 수 있고 B, C, D 사람도 다 거의 접속할 수 있어요. 근데 포스트그레스뿐만 아니라 hide SQL은 마리아DB, MySQL 등등 이제 어떤 이제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hide SQL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hide SQL도 동일하게 그냥 넥스트만 눌러주시면 돼요. 피니시가 됐네요. 동영 다운로드에 hide SQL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ide SQL. 어그리하고 계속 넥스트. 쭉 인스톨 하는 거죠. 그건 데이터베이스 개발 환경은 구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기 누르고 기존에 제가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 정보들이 좀 남아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신규 루트 폴더에 세션 생성 해가지고 뭐 폴더별로 하나씩 관리할 수도 있지만 그냥 루트 폴더에다가 세션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언네임드 떴으면은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이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쓰시면 돼요.
보면은 마리아DB가 아니라 우리가 포스트그레스QL IP로 접근할 거고 사용자는 포스트그레스, 암호도 포스트그레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으로 포스트그레스에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 IP를 127.0.0.1로 쓴 거는 내 자신의 IP는 127.0.0.1이에요. 만약에 직접 IP를 바로 타이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명령 프롬프트 명령 치고 그래서 IP config 하면은 내 PC의 IP 주소가 나오겠죠. 제가 같은 경우 이제 무선 랜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이 IP 주소로 접속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 127.0.0.1에 열기 누르면은 들어가지는 거죠. 퍼블릭에 이게 제가 아까 지울 때 데이터를 다 안 지우고 삭제를 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들이 남아 있는데 unnamed 밑에 public 확장시키면은 여기가 텅 비어 있을 거예요.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남아 있는 것 뿐인 거고요. 자, 그럼 여기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저장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구축을 한 거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전에 전체적인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 ETL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약간 데이터베이스는 잠깐만 이제 멈춰 두시고 우리가 보통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걸 뭔가 처리를 해서 다시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소스 데이터가 뭐 데이터베이스 방금 이야기했던 포스트그레스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파일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파이썬은 이 데이터 소스가 다 달라도 얘는 상관없어요. 이게 CSV냐, 엑셀이냐, 아니면 포스트그레냐, 아니면 오라클이냐 다 필요 없이 얘는 데이터를 펜다스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오면은 데이터 프레임 자료 형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여러 데이터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을 내가 CSV로도 떨어뜨릴 수 있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다가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제 배우는 거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이제 불러오고 그러면 이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첫 번째로 파일 데이터 수집 및 저장입니다. 파일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자, 파일 데이터 수집 및 저장은 결국은 내가 엑셀 파일, CSV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 데이터라고 보죠. 이거를 파이썬에서 불러왔다가 다시 저장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테스트로 불러오고 저장할 데이터 목록을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거예요. 커스터머 아이디와 평균 구매 가격, 뭐 EMI, 디바이스 카운트, 프로덕트 에이지, 커스터머 타입 이게 있는데 결국 기업의 고객 구매 데이터라는 거죠. 어떤 A라고 하는 고객이 있어요. A 13566이라고 하는 고객이 있다. 그러면 이 고객은 우리 회사의 제품을 한 4,273달러 내고서 이제 보통 구매를 하고 평균적으로 그다음 무이자 할부를 3번 활용을 했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카운트는 우리 회사 제품을 6개를 가지고 있고 평균적으로 1.679181 연도의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재구매를 하는 거죠. 다른 제품으로. 그리고 이 커스터머 타입에는 그 사람의 이제 특이한 유형에 따라서 얼리버드, 슬리핑독, 빅스크린 러버 어떤 큰 화면을 좋아하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얘가 아직 반응을 안 하느냐 아니면 빨리 반응을 하느냐 이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일단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중요한 거는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상대적으로 이 데이터에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또는 절대적으로 접근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은 절대 경로로 접근할 것이냐. 자, 일단 주피터 노트북을 띄워야겠네요. 명령 프롬프트 켜시고 주피터 램
여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처음 인트로 때도 이야기는 했지만 보통 제가 스파크코리아닷컴의 기본편으로 들어가면은 에제 코드와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셋 폴더 안에는 여러 가지 CSV 파일 데이터들이 있고 이미지스에는 이미지 데이터들이 들어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코드는 여기에서 작성을 한다. 코드 별도 분리, 데이터를 별도로 분리를 한 구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주피터 랩이 열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이해 파트죠. 데이터베이스 이해,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들어가 보면은 이미 코드는 쭉 있습니다. 파일 데이터 불러오기, 커스터머 데이터.csv를 불러오자는 거죠, 결국은. 근데 펜다스라고 하는 거 쓴다고 했어요. 펜다스. import pandas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내가 별칭으로 pd라고 내가 별칭을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pd.panda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불러올 거야. read csv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customer data.csv를 불러오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내가 저장을 D 드라이브 밑에 데이터셋에 저장을 했느냐? 아니면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폴더 밑에 저장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절대 경로로 내가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다 쓰면 되는 거죠. C 땡땡 슬러시 유저스 밑에 코포 밑에 북코드 밑에 데이터셋 밑에 커스터머 데이터.csv 이거 기네요. 이렇게 불러오면은 데이터가 불러와져요. 그냥 read csv 하고 거기에 있는 절대 경로를 쓰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파일을 계속 누군가한테 그냥 컴퓨터, PC로 이동하거나 할 때 뭔가 이런 주소가 계속 바뀌면은 이 코드를 계속 변경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절대 경로, 방금 제가 했던 게 절대 경로라고 보면은 상대 경로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지금 세션 13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개발을 하고 있죠. 파이썬 코드로. 근데 만약에 이 폴더랑 같은 레벨에 이 CSV 내가 불러올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이름으로 저기다가 접근을 하면은 돼요. 하지만 이 폴더에서 한번 밖으로 나가서 데이터셋 폴더로 들어가서 이 폴더를 찾으려면은 접근하는 방법이 점점 슬러시에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거기서 데이터셋 폴더로 들어가고 거기서 커스터머 데이터.csv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대 경로로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폴더 구조를 그냥 노트북에다 계속 이동을 시켜도 얘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한 번 밖으로 나가서 데이터셋 폴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 데이터셋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경로 접근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굳이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돼요. 내가 현재 점점 슬러시 탭 눌러서 데이터셋이 있다는 거죠. 데이터셋 폴더가. 그래서 데이터셋 밑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커스터머 데이터.csv가 있다. 커스터머 탭을 누르면은 자동 완성이 되죠. csv 불러오면은 된다. 그럼 pd.panda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우리가 csv 파일을 되게 쉽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 cs 데이터라고 cs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다. 제가 이제 GitHub에다 이런 파일들을 올려놨는데 이 GitHub에 있는 파일 데이터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www.github.com/효관 www.github.com/효관 들어가 보면은
파이썬 렉처 있죠. 이 안에는 데이터셋 폴더가 있습니다. 데이터셋 폴더가. 근데 이제 GitHub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공개를 해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커스터머 데이터.csv를 불러오는다라고 하면은 이걸 그냥 내가 어떻게 불러오지가 아니라 얘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raw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raw. 진짜 실제 데이터 여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raw. 클릭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URL 주소, 여기 CSV 쭉 데이터들이 있죠. 얘를 그냥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탭하면은 네, 그냥 불러와진 거예요. 그럼 CS 데이터 보면은 쭉 나와 있는 거죠. 다만 얘를 내가 앞에 있는 거 헤드 두 개만 보겠다. 두 줄만 나오는 거고, 또는 테일 쓰면은 꼬리 쪽에 있는 거 두 개만 보겠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헤드 치면은 총 앞에 있는 거 5개를 보여줍니다. 헤드, 우두머리에 있는 5개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 데이터 수집 및 저장하는 부분에서 이제 수집하는 방법은 내가 pd.read.csv 보면 pd.read 엑셀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고, 네, 뭐 이거 CSV 옵션들은 한번 이렇게 보고서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CSV 또 엑셀 그냥 경로만 써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주의할 점은 그 코포 리즘 마스터 한글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기에다가도 올려놨어요. 파이썬 렉처 들어가서 데이터셋 다시 들어가 보면은 그쵸? 코포 리즘 마스터 한글 딱 이름에서만 봐도 한글이 이 안에 들어가져 있겠구나가 느껴지죠.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고 여기에는 링크 뭔가 위험해 보이죠. 딱 봐도 링크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링크를 지우고 다시 새로운 링크를 집어넣게 되면은 역시 불안한 거는 딱 맞아 떨어졌죠. 얘를 링크를 좀 다른 데다가 집어넣을게요. 선언을 변수로 선언할 수 있죠. 데이터 URL은 이렇게 써놓고 똑같은 에러가 나요. 왜냐면 문제는 그냥 데이터를 불러오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 뭔가 내가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한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코딩 옵션을 줘서 ms949라고 하는 그 옵션을 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불러와집니다. 문제는 이런 한글 같은 경우에 깨지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한글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파이썬이 그렇게 한글이랑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글이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뭐 열심히 또 구글링 검색하다 보면은 인코딩을 ms949로 쓰면은 이게 잘 이렇게 풀려 나가져요. 결국은 내가 저장할 때 ms949로 저장했기 때문에 불러올 때도 ms949로 불러와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인 거죠. 결국은 한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코딩을 꼭 써줘야 된다. 엑셀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엑셀 경로 가지고 오면 돼요. 한번 이거는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데이터를 한번 저장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이제 CS 데이터가 있는데 다시 그냥 CS 데이터 말고 커스터머 데이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커스터머 데이터.csv 상위 폴더에 있는 데이터셋 밑에 커스터머 데이터.csv 들어가는 거죠. 이 CS 데이터를 바로 내 현재 폴더에다 저장하고 싶으면 CS 데이터.to 내가 누구에게 던지겠다 CSV로 그 다음에 점 슬러시 여기다가 뭐
점슬러시는 현재 폴더예요. 그냥 여기다 그냥 이거 써도 돼요. csdata.csv 하면은 짠 하고 여기에 같은 폴더에 csdata.csv가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저장할 때는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글인 경우에는 똑같이 인코딩은 ms949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보통 우리가 cs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해가지고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원표시만 하나씩 삭제를 해주시고 들어가 보면은 이 CS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원래 원본 데이터를 볼게요. 커스터머 데이터.csv 보면은 원래 원본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커스터머 아이디부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저장했던 건 어떻게 됐느냐 보면은 앞에 뭔가 이런 컬럼이 하나, 순서가 하나씩 더 생겼다는 거죠. 이게 보통 파이썬에서는 기본으로 자동 생성하는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인덱스를 생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csdata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tocsv 할 때는 슬러시 csdata.csv 하고 여기다가 인덱스는 없애줘 펄스라고 하면은 다시 들어가 보면 정상적으로 잠시만요. csdata.tocsv 하고 csdata.cs 인덱스는 펄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그죠? 이렇게 인덱스가 없이 딱 떨어지게 저장이 됩니다. 이거 결국 이제 파일을 내가 불러오 저장할 때는 알아둬야 되는 게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결국은 그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인코딩 조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저장할 때도 인코딩과 그 다음 이 인덱스를 펄스로 하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CS 데이터 이렇게 불러온 거죠. 한번 그래서 실습을 하면은 제가 커스터머 데이터 말고 데이터 폴더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불러와 보고 한번 셋아웃 데이터 불러와서 셋아웃 데이터 변수에 한번 저장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CSV가 되든 엑셀이 되든 결국은 이 CS 데이터 변수에 담았잖아요. 근데 이 CS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는 타입을 한번 찍어보면은 파이썬에서는 결국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불러와도 꼭 똑같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정을 하고 결국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저장할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파일 데이터를 접근을 해가지고 파일 커스터머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자, 이제는 좀 다르게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예요. 아까 이제 실습을 해가지고 보면은 코포 리즘 마스터라고 하는 거를 불러오는 게 실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펜다스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수집 앤 저장이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수집 및 저장인데, 이제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게 코포 리즘 마스터를 불러와 봐라 라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돼 있었냐? 그 실습한 데이터는 지역, 상품, 연주차, 판매량 정보예요. 그냥 결국 내가 옆에 있는 이 마우스 하나, 이 마우스를 하나를 우리 기업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 지역에 이 마우스라고 하는 기타 장치가 특정 연주차에 뭐 과거 2020년 3주차에 100개가 팔렸다, 120개가 팔렸다 이런 정보, 결국 과거 판매량 실적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결국은.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한번 불러오는 거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데이터 이제 저장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를 불러오고 저장을 해야 되죠.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오늘 그냥 우리가 구축만 해봤지 여기 안에 데이터 저장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CSV를 불러와서 결국은 DB에다 저장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펜다스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우리가 포스트그레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접근을 하려면은 PG2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그냥은 얘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추가로 SQL 알케미라고 해서 우리가 엔진을 생성을 해요. 우리가 뭔가 데이터베이스와 파이썬이 통신을 하려면은 엔진을 열어서 데이터를 끌어오고 그 다음 다시 엔진을 디스포즈해서 닫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필요한 거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포스트그레 데이터베이스 불러오기 저장. 이 SQL PG2는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pip show PG2 하면은 저는 기존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2.8.5가. 근데 pip uninstall psycho PG2 이렇게 하면은 삭제가 되겠죠. 이거는 라이브러리 설치하기 때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pip show 제가 하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이게 뜨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install psycho pg2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웹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얘가 정상적으로 successfully installed 된다. 그러면 일단 라이브러리를 선언을 하는 거죠. 라이브러리 선언. 네,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가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를 저장할 거예요. pd.read csv 실습을 했으면은 점점슬러시 데이터셋 폴더 상대적으로 접근해서 copo 언더바 프로덕트 볼륨 .csv가 있다라는 거는 캐치를 했을 겁니다. 얘를 cell out data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는 거죠. 결국 1단계 CSV 파일 데이터 불러오기.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바로 저장하면 조금 심심하잖아요. 여기에서 sellout columns를 좀 바꿔볼게요. sales id pg 프로덕트 그룹의 약자 YW 그 다음에 QTY라고 해서 컬럼을 재정의를 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리스트로 다시 재정의를 한 거죠. 총 4개 하면은 sellout data. 이렇게 바뀌었죠. 이 바뀐 데이터를 내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싶다는 거죠.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엔진을 만듭니다. 엔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엔진을 만드는 거죠. PostgreSQL 땡땡 이거는 통신하기 위한 어떤 이제 필요 정보들이에요. 얘가 접두어가 돼서 ID, 패스워드, 그 다음에 IP, 그 다음에 포트 번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엔진 하나 만든 거죠. 엔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sellout data.to 우리가 CSV로 저장을 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CSV 파일을 불러왔으면 CSV는 다시 CSV로 내려야 되느냐가 아니라 CSV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도 던져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to CSV 말고 to SQ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의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o SQL. 그래서 이 to SQL 하고 여기다가 뭘 쓰냐? Shift 탭 누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Shift 탭, Shift 플러스 탭. 보면은 Shift 탭 누르면은 아, 네임이 필요하구나. 내가 저장할 자료의 정보에 우리가 aa.csv를 저장하듯이 데이터베이스에도 이름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름을 코포 리절트라고만 적을게요. 리절트, RESULT. 코포 언더바 리절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에는 .csv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테이블의 이름만 들어가요. 리절트 언더바 hk 하죠. 네. 그 다음에 컨 하면 딱 생각난 게 커넥션이 저만 생각이 날 수도 있겠네요. 컨 하고 여기다가 엔진. 내가 아까 엔진을 열었던 그 엔진을 열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여기도 저장할 때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는 펄스. 인덱스는 펄스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if exi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되게 중요한 그건 if exist. 이거는 replace. 만약에 세 가지가 있어요. fail, replace, 그 다음에 append. 만약에 이미 테이블이 존재하면은 fail, 오류로 내라. replace는 바꿔치기 해라. 그 다음에 append는 추가로 더 누적시켜라 이거예요. replace로 그래서 제가 넣은 거죠. 누르면은 한번 볼까요? 아까 hide SQL 보면은 여기에 리프레시 버튼이 있습니다. 리프레시 버튼 또는 F5 리프레시 버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코포 리절트 HK 클릭하고 이 우측 상단에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 보면은 아까 제가 컬럼 이름 바꾼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까지 했었던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갑자기 막 데이터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지? 데이터 프레임은 뭐지? 결국 한번 내가 CSV 파일을 아무거나 한번 불러왔다가 걔의 타입을 데이터 프레임이구나 한번 보고 다시 저장해 보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는구나. 결국 CSV로도 저장하고 CSV를 내가 원하는 원격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반대의 케이스도 볼게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지금 엔진 한번 썼으면 엔진.dispose에서 얘를 한번 커넥션을 닫아주고 다시 엔진을 생성합니다. pd.read 보면은 read SQL이 있어요. read SQL 테이블로도 가져올 수 있고 쿼리로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SQL 쿼리 하면은 SQL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는 SQL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 거예요. select 모든 거 from copo result hk. 아까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내가 서로 뭔가 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엑셀 파일인 경우에 그냥 더블 클릭하면 열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쿼리라고 하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select 조회해줘 from 어디서 copo result hk라고 하는 테이블을 전부 다 조회해줘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쿼리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pd_read.sql 테이블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테이블 네임은 copo result hk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con은 뭐냐? 엔진
가지고 오면은 지금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다음에 이건 HK 데이터라고 할게 변수에다 담을게요. 이걸 이제 불러온 거예요, 바로. 약간 좀 다른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DB에 있는 거를 파이썬으로 불러오게 된 거죠. 근데 DB에 있는 걸 파이썬으로 불러오든 CSV가 파이썬으로 불러오든 파이썬 입장에서는 뭐다?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타입 한번 찍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럼 얘를 그냥 HK 데이터 .to.csv 해서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어요. 점/ HK 데이터.csv 인덱스는 pulse 하면은 HK 데이터 정확하게 저장이 됐죠. 그리고 반대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에다가도 엔진을 만들어서 또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엔진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포스트그레 엔진, 다른 사람이 오라클 엔진을 쓴다면 오라클 엔진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진 다 쓰면 디스포즈로 다시 닫아주고 엔진 열어서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디스포즈로 끝내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쪽에 대한 이해까지만 더 들어가면은 이게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이 외에 이제 다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이제 강의 자료들도 원래는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일단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파이썬에서 파일 데이터 우리 CSV나 엑셀 파일 한번 꼭 엑셀도 실습을 해보시고요. 불러오는 방법을 이해를 하고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지 데이터를 결국은 CSV 파이썬 DB CSV 이게 자유로워야 돼요. 결국 CSV를 파이썬에서 불러와서 DB에도 저장할 수 있고 DB에 있는 걸 파이썬에서 불러와서 CSV에도 저장할 수 있고 이런 저장하는 방법을 조금 많이 연습을 해보다 보면은 조금 금방 한두 시간 정도만 그걸 가지고 복습을 하면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